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한일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공조가 미국 동북아 정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원활한 협력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동북아 지역 문제를 언급하면서 항상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거론하고 한일 간 긴장 상황에 대해 유감 표명 등 3자 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미국, 한국, 일본이 이견을 보이고 긴밀한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최근 BOE에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짐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BOE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근본 배격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our longest allies and most substantive and most well-developed, and of course the forward-deployed U.S. forces in both is pretty key. There's a ton of interoperability opportunities. So I think all of that is the reason why they think it's a critical component of a successful foreign policy in East Asia.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과 중국 문제는 함께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면서 미한일 세 나라 모두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며 여러 공동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각 공조가 이뤄지기까지는 구체적 조율 방안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make any great headway with trilateral cooperation if we don't even agree on what we're trying to do together. So, in other words, the cooperation cannot really precede the policy. You need to know what you're trying to do with North Korea, with China and its ris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관계를 삼국 공조를 위해 해결돼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적극적인 개입 대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용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e U.S. doesn't want to appear to be a judge between the two allies. Both are important to us in achieving not only our own strategic objectives, but the objectives of both allies. So we are stronger when we work together. 전문가들은 미한일 삼국 공조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 목표의 다각화가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 사이버 안보나 공중 보건, 유행병, 기후변화 등을 바탕으로 협력의 틀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나쁜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한일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관계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양국 간 신뢰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안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취한 잇따른 행동과 보복 조치들이 양국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미한일 3국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며 미한일 3국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신뢰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 안팎에서는 동맹 관계를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등 대외 문제에서 미한일 삼각 공조 강화를 위해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 양국은 물론 미한일 문제부터 해결한 뒤 장기적 대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ill engage in conversation with both of our allies in the region, Korea and Japan,
and look to bring both to the table to get these issues resolved, or at least get them to a better place. 의회 조사국은 이어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두 나라의 정권 교체는 양국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더 큰 사안들에 걸쳐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당국자들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명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 포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 동맹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하에서 개인적 관계에 크게 의존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보다 정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가 총리는 기존의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인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양국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미국, 인도, 호주와의 사자협의체 쿼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혀 미국과 한국 관계와는 다른 점을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미한일 3국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노기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전화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화회담 사실을 전하면서 양측은 최근 북한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한국 또 미국을 포함한 세 나라가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국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아시아 핵기획 그룹 창설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정치적 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최근 미한일 전직 고위 외교안보 관리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 전략을 논의할 목적으로 1966년 설립한 핵기획그룹과 유사한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때문에 미한, 미일 간 상호 방위 협정에 의거한 양자적 확장 핵 억제력 공약에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유사시 유엔군 한반도 증원병력으로 참전할 수 있는 호주를 포함시키는 핵기획그룹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et's say North Korea fires a nuclear weapon at Tokyo, and the Japanese government come to the U.S. and say, okay, you've got a nuclear umbrella, we want you to hit Pyongyang in response. Do you think President Moon is going to say, no big deal, go ahead, no problem, I agree?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 제안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순수 방어용 목적이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집권당의 강한 반대 기류가 있었다며 그와 같은 정치적 제약이 존재하는 한 다자적 차원의 핵기획그룹 창설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idea of a multilateral Asian nuclear planning group, I think that may be difficult. I think, in particular, especially the Moon Jae-in government would be reluctant to have such a multilateral nuclear planning group. I think President Moon and his advisors would say this would be too provocative to China. 아인혼 특보는 그러면서 다자구도보다는 미국과 한국, 양자적 측면에서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며 유사시 핵 투사 결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미국 정부가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먼저 동맹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would have to be some, quiet diplomacy between Washington and its allies in East Asia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would agree. Otherwise, the U.S. is not going to put forward a proposal that would be rejected by its allies. 세이모 전 조종관은 또 북한을 포함해 훨씬 더 위협적인 핵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도 향후 아시아 핵기획그룹이 창설되면 당연히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올 상반기 연합훈련을 다음 달인 3월 둘째 주에 시작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한국 군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15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한반도 정세 등 여러 변수들 때문에 미양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방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 훈련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야외 기동 훈련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영 능력 FOC 검증을 함께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규모가 축소된 지휘소 훈련만으론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한국 측은 FOC 검증을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 등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농무부는 최근 공개한 국제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 옥수수와 콩 등을 재배한 쌀 생산량이 도정후 기준 136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7년 전인 1994년 약 150만 톤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쌀 생산량 수치로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식량 부족분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비공식 수입을 포함해 모두 15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농무부는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쌀 수입 전망치를 3만 2천 톤으로 예측했지만 올해는 11만 8천 톤이 증가한 15만 톤의 쌀 수입이 필요하다고 전망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올해 더 암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